전 세계가 어저께 새벽에 뒤집어지는 뉴스가 있었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는데 확실히 그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우파들의 입장,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야. 왜냐면 이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파는 원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와장창창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지. 몇십 년을 유지했던 오펙에서 아랍에미리트가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오펙에서 나가겠다. 예. 이건 아주 놀랄 만한 일이죠. 갑자기 이 와중에 나 나간다 이러고 나가버렸어. 아랍에미리트가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데 나 오펙에서 나가겠다면서 탈퇴를 선언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물론 이 미국에게는 조금 득이 되는 뉴스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기존에는 이 산유국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산유국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계였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상당히 이제 이 산유국과의 관계를 미국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가져왔다면 여기가 이제 이 산유국의 카르텔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컨트롤하기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지 지금. 오펙과 산유국까지 하고는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 이 플러스는 이제 러시아까지 있는 겁니다. 이 60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인데요. 우린 나가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수년간 오펙에서 충돌해 왔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더 자기네들을 팔 수가 있어서 야, 난 더 팔게 했는데 자꾸만 공급 억제를 해야 된다. 왜?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이 기름 가격을 올리려면 기름 감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우리가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오펙에서 기름값을 올려야 되니까 좀 감산을 해야 되는데 너희 뭔 더 팔겠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마찰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을 계속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탈퇴를 결정했다. 자, 이번 중동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불만이 가장 컸죠. 왜냐면 얘네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 이란한테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얘네들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거야. 주변에. 야, 우리가 이렇게 2,800발 드론 맞고 미사일 맞았다. 우린 반 죽었는데 너희들 뭐냐,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이 같은 산유국들한테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자기들의 힘을 보태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아랍에미리트랑 이제 다른 이제 사우디나 다른 그 나라들이 모두가 다 비슷한 기름을 펀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인한 수익권들이 또 다른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너무 방만하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막 돈을 뿌려대고 무슨 사막에다가 도시를 짓는다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막 했잖아. 그리고 뭐 돈을 갖다가 여기 뭐 축구팀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돈을 막 써. 이 절제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90달러 이상 정도다. 80달러 중간에서 한 90달러. 뭐 요때까지는 올라가 줘야 얘네들이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돈을 더 많이 쓰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계속 그 유가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어떤 정치권이든 간에 유가가 내려가 주길 원하잖아요. 얘네들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땅이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은 생활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차가 없어도 걸어가면 되지만 미국은 그게 불가능해.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이 퍼대는 기름으로는 자국의 소비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부족하다 이거지. 미국인들이 소비를 하더라도 부족분이 있으니까 그 국제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산유국들을 갖다가 미국이 계속 이제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하면서 눌러놔야 된단 말이야. 이게 피곤한 거지. 냉정히 말하면 오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도 이쪽과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산유국들도 자기네들이 이 기름값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존재했었는데, 그게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증산 요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이상적인 가격들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산유국들의 이제 전략이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나가겠다. 이번 중동 전쟁 때 너희들의 의리 없음을 내가 확인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줬다, 우리를 안 도와줬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그 송유관이나 뭐 화학 단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나서 거의 지금 45%니까 절반 가까이가 박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산량이 반토막이 났어. 반토막이 나가지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옆에 사우디를 보니까 사우디는 23% 정도 타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23%만 줄어들어.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반토막이 났어. 원래부터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이 다른 그 분쟁 지역에서 어느 그 단체를 지원할 거냐 가지고 얘네들이 마찰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 얘네들이 그 예멘에서 있었던 어떤 전쟁에서 어떤 그 단체를 지원할 거냐 가지고 약간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아랍에미리트가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야. 야마가 돈 상태에서 앙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한테 두들겨 맞은 걸 보니까 우리만 두들겨 맞는데 왜 우리는 안 도와줬냐. 여기는 여러 가지 된 거라면 야마가 계속 도는 거지. 왜냐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미국 꼬셔가지고 이런 상황 만들고 이란은 우리만 연락에 때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애들 사우디나 이런 애들 안 도와주고 나가겠다. 우리 맘대로 하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은 이런 감산을 해서 유가가 꼭 상승해야만 돈을 버는 나라는 아니다. 유가가 낮아도 더 낮아도 유지가 된다. 여기에 일단 얘네들의 산업 구조가 이렇게 증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지. 반면에 이제 사우디는 감산을 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지금 이 갈등이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얘네들이 어떤 그 계획하는 대로 증산을 해서 정말로 기름을 마구 팔아버린다. 사우디가 참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무장단체를 이용해서 얘네들 석유관을 터뜨려버린다니 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이란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사우디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네 때문에 사우디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유가는 고공행진을 했어요. 이상하죠. 아니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서 탈퇴를 해갖고 지들이 기름을 막 퍼서 이제 팔겠다고 했는데 유가는 그냥 올라가.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증산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계속 올라간다. 브렌트유 계속 올라가 7거래 연속 상승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도 올라가겠지. 예. WTI도 100달러 선을 넘기도 하고.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랍에미리트가 절반 가까이가 생산량이 날아갔어요. 얘네가 원래는 한 320만 배럴 하루에 320만 배럴을 얘네들이 퍼가지고 팔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궁극적 계획은 500만 배럴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180만 배럴을 더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얘네들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지.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 반토막이 났다는 거야. 지금 팔 수 있는 게 177만 배럴 정도야. 박살이 나서. 이거 복구하는데 1년, 2년 걸려요. 복구하는데 1년, 2년. 그다음에 저거 500만 배럴까지 늘리는데 또 2년, 2년 이렇게 걸려. 그 당장은 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팔 수도 없어요. 이미 박살나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타격은 타격인데 멘트만 따져봤을 때는 뭐 증산을 통해 기름값이 하락을 기대하게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니들 박살난 거 다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저거 될 거면 한참 걸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아랍에미리트랑 관계가 나쁘지가 않아요. 쟤네들이 우리 무기를 막 급하게 사갔잖아요. 막 하도 이란에 두들겨 맞으니까 야 한국 니들 거라도 줘보려고 막 우리 거 가져갔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얘네와 우리가 이제 사이는 나쁘지가 않아서 한국한테 뭐 자기네들 먼저 주겠다고 하는데 먼저 못 주잖아. 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돼. 지금 공급이 못 퍼. 박살이 났고 석유관 전송도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탈퇴가 시장의 영향력이 1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쟁이 없이 쟤네들이 계속 증산을 해서 500만 배럴씩 막 넣는다. 라고 하면 약간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한 1%, 1.5% 정도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 그래도 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공급이 계속 되니까 그런 데마다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전쟁,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산유국들, 대표적으로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이란한테 공격을 두들겨 맞으면서 얘네들이 이 정유시설들이 다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라크가 61% 날라갔고요. 쿠웨이트가 한 53%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도 생산이 안 돼. 얘네 생산이 안 되는 걸 부족분을 모아보면 1000만 배럴이 넘어가. 이 1000만 배럴인데 아랍에미리트가 더 퍼겠다는 게 180만 배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계속된다는 거야 어차피. 그래서 가격이 막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양도 적고 그리고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실은 시장에서도 의심하는 거지. 아랍에미리트가 지들 맘대로 저게 증산이 되겠냐. 엄청난 압박과 위협을 받을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이야 얘네들의 멘트를 보면은 미국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야. 오펙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기름 생산에 대한 패권을 얘네들이 지들끼리 쥐고 있었던 거를 미국은 계속 깨트리려고 했거든요. 그거 빠개갖고 각계로 지들끼리 경쟁을 시켜버리면 얘네들이 담합을 못하니까 가격이 좀 더 증산해서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저렇게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라크처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은 기름값을 꼭 100달러까지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뭐 한 60달러, 70달러만 돼도 돈 잘 벌 수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퍼서 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걔네들한테 받으면 더 저렴하게 기름을 받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뜨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사우디가 그걸 막았단 말이지. 그리고 동시에 사우디는 웃기게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얘네들은 또 중국 러시아랑도 관계를 또 좋게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떤 좀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까지도 좀 진행하려고 했었다 보니까 미국이 약간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완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딱 붙어버린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이번 상황에서 원래는 산유국들과 같이 하던 공동 운명체가 우리는 별개로 가겠다고 나와버렸다는 거지. 과연 이 구도에서 오펙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를 산유국들이 왕따를 시켜서 집단 린치를 가하느냐 이 두 시나리오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무장단체들이 저쪽은 무장단체들을 지원을 해줘. 다 각자가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무장단체들이 있어. 돈을 주고 뭐 무기도 사라 이러고 막 지원을 해줘. 뭐 돈이 남아도니까. 그러면 걔네들끼리 정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과연 이 에미레트가 버틸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오펙이 무너지고 오히려 미국한테 이스라엘에게 의존한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내전이란다. 이 그 국가 간의 마찰 그리고 또 다른 소규모 전쟁들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같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 뭐 네 송유관 터뜨린다 이러고
뭐 이게 일상화가 됐으니까 미리 싹을 제거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선언은 있었지만 당장은 시장에 영향은 없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산유국들끼리의 어떤 군사적 마찰을 다시 한번 유발시킬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좀 산유국들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또 사우디와의 마찰, 그 정치 군사적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좀 미국의 힘을 좀 빌려와야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인구수가 너무 적어요. 나머지가 다 대다수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체적인 군대를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런 한계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나 뭐 어떤 외부의 그런 그 좀 군인 좀 군사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돈은 있지만 얘네들이 인구가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얘네들이 생각했던 컨셉은 확실하게 미국한테 도움을 받자. 그래서 아마 나오는 내용들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전투기나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얘네들은 그 기름에 대해서 이런 이탈을 시도한다. 요래서 이제 미국과의 유착을 좀 더 강하게 이제 하고자 한다. 요런 이제 구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좀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그런 미략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현실적으로 저런 계획이 좀 어려운 거는 송유관의 용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생산하고 그러니까 원래 생산하던 게 뭐 320만 정도면 그거를 실제로 하루에 보낼 수 있었던 건 한 150만 정도라서 원래 얘네들이 그 하던 것도 용량이 그 송유관으로 다 못 보내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표가 500만이면은 지금 송유관은 거의 그 뭐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송유관을 더 용량을 늘려야 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저장 장소는 뭐 1년이면 만들어도 또 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계획은 계획일 뿐 실현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거는 얘네들 그 아랍에미리트도 그냥 무조건 친미적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얘네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재된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 화폐가 아니라 우리가 달러로 거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미국이 너희들의 무역을 보장해 줄게, 우리가 널 보호해 줄게라고 해서 그걸 대가로 얘네들이 달러로 거래하기로 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미국이 안 지켜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내재적으로 계속 옛날부터 우리네 화폐로 거래하고 싶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러니까 저 관점에서 얘네들이 거래 대금을 달러로 하는 것을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탈달러화 돼갖고 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는가 이 부분에서까지도 사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달러로 거래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화폐로 거래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펙에 분리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친미적이고 미국에만 이득이 된다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이 여기 존재한다라고도 봐야 돼. 오펙일 때는 무조건 달러 거래만 가능했는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면 나도 우리 화폐로만 거래할래. 우리 뭐 달러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거 뭐야 달러 패권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되고 새롭게 다시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전통적으로 오펙이 존재했고 얘네들과 함께 달러 패권을 유지했던 이 전통적 질서가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세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좀 더 저렴하게 그 기름을 갖고 올 수 있잖아. 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달러로 거래한다는 보장은 지금 없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말은 저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탈달러화를 위해서 오펙을 떠난다. 이런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산유국들이 저렇게 분산이 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의 위험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 국제 유가는 그러든지 말든지 115달러까지 이제 120달러 또 다시 뚫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국제 유가가 결국에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전쟁이 안 끝나고 장기화된다. 야 이거 노답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지금에 와서 트럼프의 봉쇄 정책이 먹혔다면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거든. 4일 안에 이란에 석유관이 터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유가가 떨어져야죠. 근데 안 그런다라는 거야. 왜냐면 시장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이게 장기화가 되겠다. 한 달, 2달, 3달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 가격까지 이제 올라가 버리고 현물 가격만 볼 것도 없고 이제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내년까지도 유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종전이 되어도 내년까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점 이 유가 상승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이 내년 이러다가 또 내년 후반 내후년 3년 뒤까지도 이렇게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다.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이 트럼프 형님은 아주 골치 아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럼프 형님의 어떤 메시지는 미국 내의 기름값을 좀 낮추고 싶은데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럼프 형님은 이 이란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는데 시장에서는 됐고 지금 이거 호르무즈라 풀어라. 지금 이 상황이니까 기름까지 진정을 못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3달러에 못 미쳤던 미국 휘발유 가격이 40%가량 오르고 디젤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충격의 전례 없는 규모는 예상보다 경제적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럼프 형님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었다. 이란 전쟁 고물가 탓이다. 럼프 형님이 아주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어. 굳이 이란을 안 때렸어도 될 거를 애들을 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든 격이 됐죠. 최저 수준 지지율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데 예전보다 2%가 또 하락했어. 계속 하락. 취임 당시엔 47%가 벌써 30% 초반까지 응답자의 대다수가 아무래도 이 생활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음. 그래서 이 생활비 문제와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해서 막 이란에 대해 증오심이 많아가지고 이란 놈들을 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미국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대체 이 짓을 왜 한 거야? 이 전쟁을 왜 한 거고 왜 이란을 우리가 우리 돈 비싼 무기를 써서 얘를 왜 때려야 돼라고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별 인기도 없는 이 전쟁에 트럼프가 너무 매몰돼 있다가 지금 모든 걸 잃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란을 악마화시키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고 뭐 어차피 우리도 막 그런 쪽과는 친한 것 뭐 이렇게 뭐 잘 보일 것까지는 없다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또 다른 거거든. 그냥 쟤네들 나쁜 놈이요 이러는 거랑 실제로 무기를 써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건 다른 건데 이번 경우는 미국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가 뚜렷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게임처럼 생각했던 이런 가벼운 행태가 이제 커다란 역풍으로 왔고 모두에게 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요. 보면은 유가는 올라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이 사이에서 나오는 해석은 일반 시민들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불편하다 이 얘긴데 이상하게도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근원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뭐 어떤 소비자의 어떤 소비자 지수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다. 뭐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만 이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지표의 함정인 거지. 우리도 문재인 때 많이 겪어봤지만 이 지표라는 게 아주 돈이 많은 자와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의 평균치를 내버리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이 통계에 왜곡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야.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심해졌기 때문에 부자들 사이에서는 물가의 상승에 대한 그 감흥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먹는 과자값이 3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 부자들은 별 관념이 없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먹던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그 재료가 11,000원이 됐다. 너무나 큰 타격인 거야. 이런 데서 오는 그 빈부의 격차에서 겪게 되는 체감상의 물가는 굉장히 상대적이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미국의 저런 물가 지표가 바닥에 있는 민심들이 겪고 있는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지표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저런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럼프 형님이 어저께 또 재밌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란이 붕괴 상태로 알려왔다. 그런데 외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또 트럼프의 헛소리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럼프 형이 이런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 시장도 그 어디에도 반응이 없어. 이제는 안 믿는 거야.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해봤자 이거 다 뻥이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트럼프가 이란이 우리에게 자신들이 붕괴 상태에 있다고 알려왔다는 글을 올렸는데 트럼프의 게시물만으로는 이 게시물만으로는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란 측 반응도 없는 거 보니까 뻥이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냥 거짓말이지. 백악관도 논평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양치기 소년 마냥 계속 뭐라고 하죠? 이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제까지 얘기해 왔던 거야. 무엇에 근거한 건지도 불분명하다. 이제는 이제 외신들도 안 믿는 거죠. 이제 전형적인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건데 그래놓고 다음 몇 시간 뒤에 뭐라고 하냐? 이란 정신 못 차렸다. 빨리 상황 파악해라. 이러고 No more Mr. Nice Guy. 이거는 좀 아이언맨을 좀 흉내낸 건가요? 어쨌든 약간 좀 되게 좀 올드해. 되게 올드한 면이 있어. 이런 게 확실히 그 미국 노인들한테 먹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화질의 이런 합성어 정말 정확하다. 트럼프가 이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 앞에서는 이란이 붕괴될 거라고 자기한테 알려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지금. 럼프 형님의 지금 메시지를 오락가락 한다는 거는 왜 그럴까? 이제 트럼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이제 진단을 많이 하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 다 틀렸죠. 뭐 이란의 무기를 초토화시켰다. 이란의 우라늄을 우리가 파괴했다. 합의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란의 기별을 제거했다. 뭐 다 거짓말로 다 나왔잖아요. 이제 저런 내용들도 싹 다 거짓말이겠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어주려는 노력들을 해.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막 꺾였다가 올라갔다 이런 것도 다 그렇지. 근데 이제 안 먹힌다는 거야. 저렇게 해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의 메시지가 점점 약발이 다 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지친 거야.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고 우리가 좋아해주는 것도 하루 이 김치 마가야로도 이제 저런 얘기를 안 해. 오죽 지들도 보다 맨날 뒤통수 맞고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 저런 거 갖고 오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럼프 형님에 대한 이 어떤 약발이 꺼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 이제 매너리즘에 왔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원하고 팩트를 원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럼프 형님이 이제 말장난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보여줘야 돼요. 합의를 하든 분석을 조지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럼프 형님이 이제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그냥 발 빼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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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왔어요. 요거 나왔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을 빼면 기름값을 못 잡으니까 중간 선거에서 완패할 것이다. 이게 좀 우리한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병력을 철수할 경우에는 이란 측은 지들이 이겼다고 난리를 칠 테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대규모 병력 주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전쟁이 종식이 안 되니까 또 난리가 날 거고. 이게 문제다. 아주 고민이 많아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를 2달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꼼수를 생각하는 거죠. 강제로 매듭해지는 시나리오 구상에 들어갔다.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할 때 이란 놈들이 어떻게 발광할지를 좀 보자. 그러니까 이란 놈들은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만세 외치고 해석들이 막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뭐 CNN,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들, 이런 매체들이 트럼프가 굴복을 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패전했다 이렇게 확 뉴스가 나가버리면 그냥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리는 거지 참모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공습 재개 등도 검토 대상이 있었지만 이란 본토에 대한 지상전과 같은 강경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 이란이 이미 무기들을 다 꺼내놨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예전보다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폭격 효과가 없어진 거지. 폭격을 했을 때 애들이 숨겼는데 지상에 올려놨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라 이러고. 그래서 오히려 역봉쇄를 가자 그냥. 역봉쇄를 장기 봉쇄로 가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의 재정을 압박하는 쪽 우리는 이걸로 가자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고위험 전략이다.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얘네들한테 이제 그 뭐 기름 수출을 진짜 막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김수를 못해. 저장고가 없어. 그럼 이란이 미쳐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그냥 그 상태에서 꽥하고 죽냐 이거지. 누가 그러냐 이거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독일 애들한테 그냥 계속 조롱하고 니들 벌금을 너무 많이 때려. 애들을 그냥 계속 가난함 속에 가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 독일 놈들아 빚 갚아 막 이러면서 애들을 그냥 쪼으니까 그 독일 내에서 야 어차피 우리가 굶어 죽나 싸워서 죽나 똑같으면 싸워서 죽자. 거기에 독일 애들이 다 와 이러고 돌아버린 거 아니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저런 봉쇄 전략, 즉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은 민족주의를 미친 듯하게 올려버리고 어차피 굶어 죽을 거면은 싸워서 죽겠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어떤 이 굴욕감이나 이걸 민족적으로 줘버리면 그게 전투력 상승으로 일어나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제 그 군사적 반발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란 같은 애들은 선택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당장에 홍해도 때릴 수 있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송유관 다 터트려버릴 수도 있지. 기뢰를 갖다가 몇천 개 깔아버리기 아니면은 지들 유조선 그 폐 유조선에 기름 채워가지고 그냥 미국 군함한테 부딪혀버리기 뭐 별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그리고 뚫어가지고 그냥 수출길 열었다 이러고 가버리면은 미국은 그때는 완전히 또 전면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또 이란에 전면전을 들어가면은 중국이 대만을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지. 이런 함수관계가 엮여버리기 때문에 이 봉쇄작전의 끝이 이란의 완벽한 패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쟤네들이 군사작전으로 가게 된다. 이런 위험이 있는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이란이 홍해 봉쇄나 기뢰 추가 설치나 무슨 사우디 폭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쟤네들은 그렇게 압박을 안 받고 있다는 내용이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란은 그래라 이러고 그냥 있다는 거라서 결국 이란이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고 할 거면은 이란이 어떠한 식의 먼저 홍해를 봉쇄하겠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움직이고 거기서 어떤 배를 납포하거나 봉쇄하는 시도가 있다. 이러면 이란이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근데 아직 그런 군사적 작전이 하나도 없다. 그건 이란이 전혀 1도 영향이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이런 기름 저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문제이거니와 지금 미국의 봉쇄가 100% 봉쇄가 되는 거냐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게 뭐예요? 봉쇄가 안 된다는 거야. 뚫려버린다는 거지. 이란이 다른 파키스탄인가 그쪽 해협을 걸쳐가지고 나가버리는 거는 미국이 못 잡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중간에 환적도 하고 배를 숨겨가지고 추적장치 숨겨가지고 빼돌리기 뭐 별의별 테크닉을 다 써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와서 미국의 봉쇄 작전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지금 이란으로서 전혀 압박을 못 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또 가능한 거예요. 이란이 압박을 받았으면은 어떠한 발광이 나올 텐데 발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뒤라도 이란이 발광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압박이 시작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이란 재정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게 약간은 여기는 확인되지 않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시도하는 거라서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다 박살이 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측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고 중간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미국이 하고 있는 봉봉쇄가 진짜 이란의 재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역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냥 이 현재의 미국 그 트럼프 쪽의 측근들의 구성을 보면 입장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 헤그세스의 입장과 벤스의 입장이 다른 거야. 벤스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꿈꾸고 이 헤그세스는 그냥 트럼프한테 잘 보이면 그만이니까 얘네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다 틀린 내용을 나오잖아요. 그거는 트럼프에게 어떤 근거 없는 보고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유출을 해보면 그게 헤그세스 쪽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벤스 같은 경우는 얘가 이란과 협상을 하는 걸 보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하거나 어떤 봉쇄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얘는 이 차기 대권을 꿈꾸는 애기 때문에 이런 그 유가 안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런 헤그세스 쪽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지. 어떻게든 군사를 하든 압박을 하든 뭔가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 트럼프에게 뭔가 긍정적인 내용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좀 과장된 내용들이 그동안 많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이란의 무기고가 다 터지지 않는데 왜 터졌다고 얘기했는가? 이란의 기뢰가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가? 뭐 이란과 합의가 안 되는데 왜 된다고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보고가 잘못된 영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도 이란의 재정 압박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 역시도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에서는. 근데 이런 작전이 오히려 장기전을 유발시키고 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 공화당이 불리해지니까 여기에 이제 걱정들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확인이 되냐? 뭐 예를 들어 좀 뭐 이란이 화폐가 몰라 그랬다 이거야. 화폐 환율이 더 흔들렸다는 건데 원래 걔네 화폐는 망했어. 망한 것에서 더 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예를 들어 진짜 얘네들이 물구적으로 뭐 목말라 죽은 애들이 나왔냐?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뭐 얘네들이 어떤 기름을 저장을 못해서 기름을 태우고 있냐? 그래서 어디서 막 태우면 막 붉은 검은색 연기가 나잖아. 없어. 한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직.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 이게 미국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얘네들이 어떤 발사체를 갖고 있던지 어디서 뭐가 움직였는지를 위성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이거를 제시하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내부에서 안 믿는다는 거야 측근들도. 그러니까 이런 작전은 우리에게 유리할 게 아니다. 봉쇄를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지금 보는 측근들이 한편에 있다는 거죠. 아마 그게 벤스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지금 고생을 한다. 예, 전쟁도 합의도 안 되는 지금 상황. 결국에는 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냉전형 대치로 굳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지. 트럼프는 봉쇄 유지가 위험 부담이 낮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란은 더 버틸 것이다. 자, 하지만 봉쇄의 실질적인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몇 번을 관련해서 팩트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이게 먹히지가 잘 않는 거야. 왜냐면 다 뚫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란은 밀수 경로를 통한 원유 수출 등의 카드가 있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 5, 6주간의 집중 폭격에도 이란이 핵 양보를 거부하는 점 보면 얘네들은 지금 압박을 전혀 안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이란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왜냐면 뭐 계좌 뚫고 이러고 있으니까. 협상은 교착 상태. 중재국들도 다 포기했어. 폭격은 멈췄지만 전쟁도 합의도 없는 이런 상황.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교착은 정치 경제적으로 트럼프에게 부담이 된다. 동결된 갈등은 트럼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트럼프 측근의 이야기가 있다. 에너지 상승 가격 압력도 수개월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전면전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답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이란이 깔아놓은 기회도 제거를 해야 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어야 되고 동시에 또 어떤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들 지금 뭐 레바논 또 그다음에 또 이란 공격 이런 것도 이제 막아야 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의 어떤 테러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란의 핵 개발도 막아야 되고 이란의 무슨 뭐 이런 이런 어떤 무기에 대한 것도 좀 줄여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다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미국 유가도 좀 낮춰야 되는데 미국이 방법이 없어. 유가를 낮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이제 생각을 해.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물가가 안 낮춰지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금리를 미국이 올려버리면 연달아 다 올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트럼프로서는 뭐 아주 난감한 상황이지. 백날 바이든 욕하면서 우리가 긴축 이런 그 금리를 인하시켜갖고 부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여기 이제 일본도 좀 고민 중이란 말이야. 일본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제 상승을 앞둔 동결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마저도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돼. 다 인상이야, 인상. 이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많아. 반면에 이란은 그냥 석유 저장만 하면 돼. 석유만 어떻게 해결하면 돼. 그 얘기는 그냥 뭐 어떻게든 새벽에 몰래 유조선을 갖다가 그 봉쇄를 뚫어갖고 그냥 보내버리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할 거면은 일단 핵 문제는 뭐 뒤로 하고 이 앞바다에서 기뢰 제거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근차근 다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지금 급하거든. 자기가 업적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하냐. 왜냐? 기뢰 제거하는 데만 몇 개월이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의 한계가 미국 혼자서는 아니고 일본 얘네들 갖고 와도 그 20개를 제거하는데 진짜 한두 달, 세 달, 네 달 걸릴 수도 있어. 그만큼 힘들다고 힘들어. 게다가 얘네들 기뢰가 더 작은 거야. 더 힘들어. 그냥 이란이 알 거란 말이야. 니들 솔직히 말해. 알잖아. 어디다 심었어. 이란이 알아서 이란한테 도움받아가지고 뭐 진짜 좌표를 찍어가지고 해제한다면 뭐 1, 2주일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별도로 이란에 도움 없이 지들끼리 하겠다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일본이 도와줘도 오래 걸리는 거야.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뢰 제거를 하고 우리가 앞마당 열자. 그 다음에 돈 얘기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거야. 이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벌써 중간선 거야. 이 트럼프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점점 교착이 되니까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게 그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자기네들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백업을 해주면은 이란이 망할 수가 없어. 이란이 버티는 힘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기 때문이고 미국은 얘네들을 혼자서 싸우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봉쇄도 그 봉쇄를 진짜 100% 하고 있냐가 확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이 가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우방국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란이 죽어야 되는데 이란이 안 죽고 오히려 미국의 우방국들이 죽더라는 거야.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도 쓸데없는데 또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거지. 저 해상 위에서 봉쇄를 한답시고 하는 것 자체가 석유 나가 무기 나가 식량 나가 계속 그 미국 세금이 계속 거기서 낭비가 된다고. 쓸데없는데 돈 낭비를 하는 거지.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이란 같은 애들 견제한답시고 돈을 오방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100%가 아니라는 점에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화가 될 거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시장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씨부리든 관심이 없어. 이제는 먹히지도 않고 계속 유가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진정을 어느 지점에 할 거냐.
합의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제는 뭐 합의 가능성, 둘의 만남 가능성 이거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안 되네, 또 나가리네. 이제 안 믿는다는 거지. 본격적으로 만나서 뭘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그러면 이렇게 가자라는 어떤 아웃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가 너무 지금 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결국 어떤 부분에서든 트럼프는 이 이란전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빨리 업적가를 만들고 싶은 이 성급함이 트럼프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